지금으로부터 약 5개월 전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에셋 번들에 대한 영상을 요청하시는 거였습니다. 당시에 곧장 답장을 드리긴 했는데 5개월이나 지나서야 드디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에셋 번들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에셋 번들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을 위해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딱 봐도 에셋과 번들을 합친 단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셋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티를 보시면 프로젝트 패널에 에셋 폴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에셋 폴더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각각 에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번들입니다. 번들은 딱히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영어 뜻 그대로 묶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즉 에셋의 묶음, 더 쉽게 말하자면 프로젝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에셋들을 일정한 규칙으로 묶어서 정리하는 걸 에셋 번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셋 번들을 정리한 뒤에 에셋 번들만 따로 빌드하는 것을 에셋 번들 빌드라고 합니다. 에셋 번들 빌드를 완료한 뒤에 전체 프로젝트를 빌드하게 되면 에셋 번들을 제한 나머지 부분들로만 빌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빌드했을 때 총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셋 번들을 활용해서 빌드 용량을 줄인 앱들은 최초 실행할 때 곧장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는 없고 에셋 번들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에셋 번들은 따로 빌드를 했고 프로젝트 빌드할 때는 에셋 번들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빌드 파일과 에셋 번들을 합쳐서 비로소 완성된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게임을 아무거나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스토어에서는 다운로드가 굉장히 빠르게 끝납니다. 그런데 설치한 앱을 실행해 보시면 패치 파일을 엄청나게 오래 다운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니티로 치자면 스토어에서 설치하는 것은 빌드 파일을 설치하는 것이고 실행 후 패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에셋 번들을 다운로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의문점이 생겨납니다. 에셋 번들을 사용하면 지금처럼 오히려 에셋을 분리해야 되고 따로 빌드를 해야 되고 설치 후에 다시 에셋 번들을 다운로드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럼 그냥 에셋 번들을 안 쓰고 통째로 빌드하면 훨씬 간편한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이죠. 어떻게 보면 에셋 번들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에셋 번들을 쓸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량입니다. 스토어 같은 곳에 앱을 업로드할 때는 용량 제한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셋 번들을 사용한다면 용량이 엄청나게 큰 게임들도 이런 제한 사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만약 통째로 빌드를 하게 되면 수정사항이나 추가 패치가 필요할 때마다 완전히 재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에셋 번들을 사용한다면 재설치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에셋 번들만 추가로 다운로드하게 되면 변경사항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에셋 번들을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 에셋 번들을 더 발전시킨 어드레서블이라는 걸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근본이 되는 에셋 번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셋 번들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대략적인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사실 영상 하나로 에셋 번들을 전부 설명하고 완성까지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에셋 번들이 동작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계신 에셋 아무거나 하나 꺼내주시면 되고요. 저는 몬스터가 5종류 정도 되는 에셋을 가져와서 그중 2개만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고 바로 빌드를 진행해 볼게요. 자, 1번이라는 폴더에 빌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라면 에셋 번들을 지금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에셋들이 빌드에 포함이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빌드가 됐고 한번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빌드를 해보니까 용량이 98메가 정도 되네요. 자, 이제 이거를 에셋 번들로 한번 변환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에셋 번들을 정리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딱히 정리할 게 없긴 하지만 나중에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 이 정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제 정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는 뭐 애니메이션끼리만 따로 머터리얼끼리만 따로 이런 식으로 같은 형태의 파일끼리 묶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지금은 딱히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고 이 폴더 전체를 하나의 에셋 번들로 묶어보겠습니다. 이 몬스터 에셋이 들어있는 최상위 폴더를 눌러보면 인스펙터 창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데요. 여기 밑에 에셋 라벨스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에셋 번들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프리팹을 선택하고 이 프리팹별로 에셋 번들을 지정하는데 지금 그냥 폴더 자체에 에셋 번들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New를 눌러서 새롭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몬스터라고 지정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폴더와 이 폴더에 속해 있는 모든 파일들은
몬스터라는 에셋 번들로 묶여지게 된 겁니다. 이름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에셋 번들을 정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에셋 번들을 정리했으므로 에셋 번들을 빌드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에셋 번들 빌드는 코드로서 구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옵션 탭에 추가로 커스텀 탭을 하나 만들어서 그 탭을 통해서 에셋 번들 빌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스크립트는 에셋 번들 빌드 매니저라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에셋 번들 빌드 매니저는 에디터에 커스텀 탭을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에디터 자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스크립트를 에디터 폴더에 넣어야 합니다. 에디터 폴더에 이 스크립트를 넣어줍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노비헤이비어 필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전부 지워주시고 상단에 이것도 전부 지워주겠습니다. 필요한 건 빌드기 때문에 system.io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유니티 에디터를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using라고 적어줍니다. 에셋 번들을 빌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를 쓰겠죠.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에디터의 탭으로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메뉴 아이템 탭 이름은 뭐 mytool이라고 할게요. 탭에서 나오는 버튼 이름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에디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에디터에 mytool이라는 탭이 생겼습니다. 이걸 누르면 에셋 번들 빌드라는 버튼이 생겼죠. 자, 여기엔 이제 에셋 번들을 빌드하는 기능이 들어갈 텐데 빌드할 때 그 경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하나 지정합니다.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번들로 하겠습니다. 번들이라는 폴더가 생성되면서 거기에 이제 에셋 번들이 빌드가 될 거예요. 자, 이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경로를 만들라고 이렇게 만들어줬음. 에셋 번들 빌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빌드 파이프라인, 빌드 에셋 번들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안에 매개 변수가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경로, 두 번째는 에셋 번들 옵션, 세 번째는 타겟 플랫폼입니다. 일단 경로는 위에서 만든 디렉토리 쓰면 되고요. 에셋 번들 옵션은 압축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none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 타겟을 보시면 타겟이 여러 개 나오죠. 뭐 안드로이드, iOS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플랫폼에 따라서 알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한 줄로 아까 지정했던 에셋 번들들이 빌드가 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서 팝업 창이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스크립트가 완성이 됐고요. 지금 에셋 번들 몬스터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마이툴에서 에셋 번들 빌드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창이 진행되고 빌드가 완료되면 에셋 번들 빌드가 완료됐다, 완료 이렇게 뜨죠. 그러면 에셋 번들 빌드한 건 어디에 갔냐? 아까 저희가 지정한 경로로 갔는데 그 경로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그냥 우클릭하셔서 쇼인 익스플로러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창이 뜨는데 프로젝트의 이름, 번들 테스트죠. 프로젝트의 이름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번들이라고 생겼습니다. 저희가 아까 지정한 경로예요. 이 번들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에셋 번들이 이렇게 빌드돼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 폴더를 몬스터라고 에셋 번들을 지정했잖아요. 이 몬스터라는 파일에 이 폴더 전체 내용이 이렇게 압축돼서 들어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에셋 번들 빌드까지는 완료가 되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몬스터를 곧장 끌어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 몬스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것들이 빌드에 포함되게 됩니다. 결국에 지금 이 구울은 여기서 에셋 번들 빌드로 묶어줬지만 곧장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빌드에 또다시 포함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에셋을 사용하면 안 되고 에셋 번들로부터 로드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몬스터들을 삭제해 주고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로드 매니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타트를 코루틴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에셋 번들에서 파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드 프롬 파일을 써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경로를 써주시면 돼요. 저희는 번들 폴더였죠. 거기에 에셋 번들 이름은 몬스터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에셋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에셋은 몬스터 전체를 불러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구울 몬스터 하나를 골라서 와야 됩니다. 구울은 에셋에서 로드 에셋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파일 형식은 게임 오브젝트겠죠? 여기다가는 이름을 적어주는데 구울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울을 하나 뽑아서 왔으니까 이걸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이 구울을 생성해서 원점에다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이제 돌아가 볼게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로드 매니저 써주시고요. 방금 작성한 스크립트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구울이 나타나죠. 이렇게 하면 방금 추가한 이 몬스터를 직접적으로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빌드에 포함되지 않게 됐을 겁니다. 한번 이 상태로 이제 빌드를 해볼게요. 새로 폴더를 만들어서 2번에다가 빌드를 하겠습니다. 자, 빌드가 완료됐고요. 자, 아까 전에 1번은 용량이 98메가 정도였는데 지금 에셋 번들을 빌드한 뒤에 빌드를 한 2번은 용량이 67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몬스터에 해당했던 용량만큼이 빠진 거죠. 지금은 이 딱 하나였지만 에셋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진다면 에셋 번들을 사용할수록 빌드 시의 용량이 효율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용량이 감소하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 2번을 이제 실행했다면 방금 전에 이 에디터와 동일하게 작동을 할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리 기다려도 구울이 나타나지 않죠. 아까 전에는 에디터에서는 구울이 잘 나왔는데 지금은 구울이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여기에는 지금 에셋번드 빌드를 다운로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울을 가져올 방법이 없는 거죠. 에셋번드 빌드를 해서 생성된 이 번들이라는 파일을 클라우드나 스토리지 같은 곳에 업로드를 하고 이 빌드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이 업로드했던 번들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이 진행된다면 이제 이걸 실행했을 때 구울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에셋 번들을 진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번들을 업로드하는 로직과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번들을 다운로드하는 로직까지 직접 다 구현을 해야 하는 사이즈가 큰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난이도가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이런 에셋 번들을 다루는 거는 회사에 가시더라도 주니어 때는 절대 아마 하지 않을 거고요. 꽤나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관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은 아니고요. 한 가지 또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성한 스크립트를 보시면 에셋 번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거기서 또 몬스터를 이렇게 꺼내서 사용을 하잖아요. 즉 이렇게 불러오면 이 에셋 번들이 메모리에 할당돼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뭐 몬스터가 이렇게 죽거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게임 오브젝트를 파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는 것을 수동으로 해제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에셋 번들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메모리가 점점 가득 차게 돼서 프로그램이 다운되는 현상이 무조건 일어나게 돼요. 따라서 반드시 에셋 번들을 사용했다면 언로드하는 과정을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이 에셋을 언로드해서 없애버리고 몬스터도 파괴한다. 이렇게 써주는 건데 실제 게임을 구현했을 때는 이런 게 아니라 몬스터가 죽을 때 언로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직접 구현을 하셔야겠죠. 이제 구울이 나타났는데 마우스 클릭하면 몬스터가 파괴되고 이제 메모리에서도 언로드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에셋 번들을 썼다면 언로드하는 것까지 직접 다 빠짐없이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네, 이렇게 에셋 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사실 에셋 번들은 스크립트나 프로젝트 설정과 같은 것들 빼고는 거의 모든 걸 다 에셋 번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씬 자체를 에셋 번들로 만들어서 씬을 통째로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에셋 번들을 조금이라도 간편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들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되게 기본적이고 원시적인 내용들일 수도 있지만 이런 걸 좀 충분히 이해하시면 훗날에 더 많은 걸 공부하실 때 꽤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